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크다. 지금 이거 개미만 많이 사기 때문에 지금 밀려 내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예측한 바였던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장도 역시 개인들이 또 조정은 기회다, 조정시 매수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좀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현상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팔 수 있다면 매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설명해드렸던 부분이 그냥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지수는 아직까지 멘토님 2600하고 2770 안에 있으면은 하락이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차트, 그러니까 지수 차트만 본다면은 이게 하락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 횡보 장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인 건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추가 하락 2600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물론 그렇지만 문제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차트를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잘 보시면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10월입니다. 지금 제 머리가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나요? 다시 이렇게 조금 해서 보이게 되면은, 지난 10월 자리가 이 저점인데요. 이 저점 자리가 최근에 지켜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였겠는데요. 저 자리가 어떻게 됐죠? 어제부터 해서 지금은 무너지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점을 깼다라는 건데요. 우리 흔히 사는 생각이 그래요. 저점을 깨면 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너무 어설프게 주식을 배웠고, 너무 초짜 같은 질문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점이 무너지면 더 내려간다라는 것은요,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점을 깨면 손절하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저점을 깨진 종목은 건들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그 다음 저점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우리 아파트 2층이 있는데 2층도 바닥이 있잖아요. 2층 바닥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공중에 떠 있나요? 아니죠. 1층 바닥을 찾으러 1층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이게 2층의 아파트 바닥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무너지면은 1층에선 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내려갔다는 것은 위쪽에 있다가 어떤 아래층에 천장으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음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자리는 61,000원대로 보여집니다. 61,000원대까지는 얘는 그냥 지금부터는 논스톱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 있으니 잠깐 반등이 나오면 빨리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는 답도 없는 자리인데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삼성전자가 저기 만약에 지금 61,000원대까지 만약 밀리게 된다면, 제 예상대로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제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밀렸을 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측해 본다면은 2600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와가지고 현금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억울하지 않다면 지금 어제 할 걸 그저께 할 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억울하지 않다면 현금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현금 50%를 빼놨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역발상 투자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녹화방송도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현금 80%까지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자리에서 현금화를 하지를 못했다면은 마지막 탈출 기회가 날아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2600포인트가 지지가 되냐 안 되냐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마탱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정도로 이상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진홀딩스가 또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진홀딩스, 그리고 일진다이아, 일진디스플, 일진전기, 일진 관련주들이 올라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KG 동부대처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종목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쌍용차 인수와 PI 첨단 소재 인수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 호재인 거죠. 개별적으로 호재로 이렇게 인수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뭐 지금까지 제가 쌍용차 인수 이렇게 뭐 올라왔던 기업들 남선 알루미늄, 미래산업, 뭐 KIH, 뭐 필룩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 제가 건들지 마라, 쌍용차 뭐 이거 하는 거 얘들 지금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다라는 건데요. 이런 쌍방울과 광림, 나노스 이런 기업들이 급등했던 건 진짜 어이없는 일인 겁니다. 뭐냐면 우리 서울대를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전교에서 꼴등하는 애가 나도 서울대 한번 가볼까?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서울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서울대 가고 싶어 했더니 부모님이 잔치 열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전교 꼴등이 하는 우리 아이가 지금 서울대 간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잔치 열어주는 꼴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이게?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잔치를 열어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코가 석자인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서도 안 됐고 올라가면 안 되는 기업들이 올라왔으니 사도 안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광림 말하는 도중에 대장 주인공이 내려오네요. 광림 얘가 문제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KG그룹이 이제는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KG그룹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제코가 석자인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KG 동부제철은 아마 오늘 이후로도 이제 시세를 좀 내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KG 관련주 잡고 계시는 분들은 쌍용차 인수하는 그날까지 그냥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일진홀딩스는 이제 뭐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진 관련주들도 사실 돈이 있냐 없냐로 따졌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 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다 없다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인수를 할 만한 그 재력이라던가 뭐 이렇게 회사가 탄탄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저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은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탈출할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35,000~36,000원대에 맞게끔 탈출하는 게 맞아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이슈든 뭐든 뉴스든 뭐든 써가지고 끌어올리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35,000~3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 맞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 탈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돌파라고 하는 부분들, 지난번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자리가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더 간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올라가지 못한 자리가 올라갔으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8,000원짜리가 넘어가게 되면 10,000원 이상까지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매도하셔야 되는 자리다. 왜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또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좋다 말았다, 팔 걸 그랬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얼른 팔아버리고 그냥 내려갈 때 다시 사던지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짜리쯤에서 이제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일단 흐름만 따져봤을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상한가에 지금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8,000원 넘어가게 된다면 10,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라. 그게 아니면 지금은 매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 8,000원짜리가 목표가다라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기업들 외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시장 하락 더 크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생각이 같고 공감을 하신 분들은 현금화를 잘 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디 제 말을 조금 잘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현금화 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화 안 하신 분들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말을 안 듣고 뭐 계속해서 들고 가는데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감이 안 오네요, 저도. 그래서 현금화는 항상 해야만 한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더 하락할 것 같으니 여러분들 조금 더 조심하시길 바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